아, 안녕하세요. 저 광운대학 김태경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일단 발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첫 발표자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 발표 순서를 좀 바꿀 거고요. 그래서 첫 발표는 이제 문 교수님부터 좀 모시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마이크 있네. 이거 써야 되네. 이건 제가 갖고 있을게요.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문창배라고 합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산 처리 환경에서 노출할 분류를 통한 상권 분석 시스템의 설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이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지도정보 연구학자와 그리고 기술혁신 분야학자와 그리고 기술 경영 분야 학자 이렇게 여럿이서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협업으로서 나온 지금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발표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소개 내용과 그리고 본 연구의 지향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법론과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 시중에 여러 가지 외청모 서비스로서 저희가 어떤 지역과 상점 카테고리를 입력했을 때 상권 분석 보고서를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웹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최종적인 연구 모델보다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그리고 업종과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어떤 위치에 몰리게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능형 LBS 시스템의 고도화 및 활용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경로와 그리고 각 위치 간의 연관 정보 그리고 실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설정이 될 것으로 추천을 받은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로 정보를 모델링합니다. 모델링해서 상권 정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상권 정보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는 어떤 업종에 어떤 특성의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목적임을 우선 밝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연구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LBS 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연구하는 분과 그리고 정의연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와 그리고 지능형 플랫폼의 엔진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능형 플랫폼의 엔진 프레임워크 설계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하단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간단히 보시면 이거는 저희가 기술 혁신의 측면에서 이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로서 지금까지의 80년 동안의 미국 특허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10년 단위로 어떤 기술들이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정보 분석적인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론에
이 LBS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 보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우선 이 관련한 LBS 시스템으로서의 선행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서 제가 이 간략하게 프로세스들을 기록해 나왔는데, 이 웹 서비스와 그리고 웹 서비스에서 파생이 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과 그리고 그 실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동 정보와 여러 가지 센싱 정보를 추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모듈들까지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그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도식화 했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VR 360도 카메라를 적용한 예입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위치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그 위치 정보에 대한 안내 정보를 요청하고자 할 때 가장 앞에서 안내해 주는 것과 가장 동일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VR과 같이 360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저런 이동 정보까지 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저희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어떤 업종에 몰릴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 정보와 그 가치를 최적화하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 그 사람이 다니는 경로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고 조합을 해서 이 추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멀티레이블 분류로서, 다중 분류기로서 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는 기법으로서 저희는 이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저희가 생각한 경로 추천의 방법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로 추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다양한 LBS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현재의 위치 정보를 분석을 하고, 현재 교통량을 분석을 하고, 과거의 교통량과 대비해서 그 날짜, 그 시간, 그 날씨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제가 모르는 길에서 어떤 경로를, 그 지름길을 알고 싶을 때 저에게 가장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들을 분석을 하면 그 동네에서 최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명의 특정 지역 분들에게 이 이동 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핸드폰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위치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 보이시는 그림과 같은 경로를 얻었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넣었을 때 네이버 지도상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왼쪽은 저희가 이 실험 결과로서 얻어진 경로입니다. 보시면 이 네이버 지도와는 다르게 좌측에 치우친 경로로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여기 네이버 지도에서 가리키는 분야에서 이 당일 오전에 이 시간대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정말 이 동네 토박이들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경로대로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경로 정보다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상점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저희가 길을 다닐 때 이 길 앞에는 그 길가에 있는 가게들이 세워놓은 입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간판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상점의 특징을 그 지역 상점의 아주 간략한 마케팅 순환을 저희가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애플리케이션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이 간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어떤 정보를 푸시 정보로서 제공해 줄 때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받고 얼만큼 그 가게에 인입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동을 할 때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정보들, 날씨나 혹은 그날 도보 통행량 등의 정보들을 같이 수집을 해서 이 전체적인 경로 설정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밥집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와 그리고 그 빵집 같은 게 있을 때 그 특정 지역에서 그 세 개가 몰려 있어서 그 매출이 높았다는 데이터를 저희 구해서 그렇다면 어떤 경로에서 어떠한 업종의 가게들이 몰려 있을 때 최대한 매출에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데이터들을 같이 저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간판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특정 지역에 특정 업종의 이 사람들의 그 위치상에 멈추어서 가게에 인입하는 현상이 높다면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잘 되는 상권과 비교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A라는 가게는 있는데 B라는 업종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잘 되는 상권과 유사한 곳을 찾아서 이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지역의 유사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는 필요한 상권과 이 지역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고 앞으로 찾고자 하는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그 이동 경로와 그리고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어떤 가게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가게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람의 특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사람들을 그 카테고리화하고 이 사람들의 기존 이동하고 상점에 인입하는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유사한 성향의 데이터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협업 필터링 기법으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찾고 그 비슷한 사람들에게 유사한 업종의 상점을 추천하도록 하는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에서 2페이지 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경로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상점 특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유사도를 분석을 하고 그 유사도가 일치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실제 자기가 조금 더 가고자 하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 지역 상점 가맹점주는 조금 더 자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결과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프로세서와 같이 저희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끊김이 없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스파크나 카프카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유사도를 찾았습니다. 사람과 그 경로와 업종에 대한 유사도를 분석을 해서 특정 지역과 유사도를 비교했을 때 이 상점의 매출이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 것인가를 분석했을 때 16.4%의 향상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이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 자세한 이 반복론과 이 결과 분석 모델링에 대해서는 향후 이 IT 서비스 학회에 제출하게 될 논문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0분에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 짧게 2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결국 핵심이 사람들의 게더링을 어떻게 추적을 네. 잘 하느냐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상권 쪽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셨는데 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게더링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일 걸림돌이 그 쇼핑몰의 구매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이벤트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게에서 만들고 그리고 어떤 판매 전략을 쓰더라도 가장 싸게 특정 제품을 올리면 거기 사람들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을 저가에 딱 깔아버리는 그런 경향에 있는 상점들이 많아버리면 분석에 아주 잘못 적재되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아주 걸림돌이었습니다. 플로어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 거는 이 분석을 했을 때 결과물이 뭡니까? 결과물. 예. 결과물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결과물에서는 단순히 수치로만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는 이 웹 서비스로서 어떤 위치를 넣고 위치에 어떤 카테고리화된 업종을 선택했을 때 그 카테고리화된 업종이 어떤 위치에 입점하면은 가장 매출이 높게 될 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이 웹 서비스의 제공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입점의 위치를.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 어디 넣는 우선 이 논문에서는 그 특정 위치에 이 상점이 들어가면 잘 팔릴 것입니다라는 결과만 들을 수 있고요. 조금 더 활용하자면 사실 경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들에 다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